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94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간자 소송,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고 소송도 마찬가지죠. 나 어차피 다 인정할 건데 변호사 필요합니까? 라는 거가 똑같은 이런 패턴인데, 네네. 물론 이제 피고들은 이제 뭐 그냥 돈 주면 끝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변호사 없이 하신 분도 종종 계시는데 원고는 꼭 있어야 돼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 증거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나 그냥 혼자 나홀로 소송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 필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증거가 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증거를 좀 잘 조합을 해야지 그것이 좀 더 큰 이제 효과를 내죠. 위자료 책임이라는 게 뭐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가 다른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뭐 불륜행위를 했습니다. 말 하나 있고 뭐 카톡 내용 하나 띡 있고 그것만 가지고 막 위자료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표가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법원을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요. 네네. 뭐 이거는 뭐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1,500만 원입니다. 뭐 2,000만 원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홀로 소송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증거가 매우 없는 분도 계세요. 네. 매우 없는 분들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오히려 원고에게 좀 이중 책임을 좀 더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를 이렇게 은근슬쩍 흘려주시거든요. 원래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변론주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볼 때 좀 안타까우니까 원고야 이거 좀 더 준비해봐라. 그럼 너의 주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게. 그 다음에 또 피고도 마찬가지죠. 피고야 요거 조금만 더 반박해봐라. 그러면은 너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이제 재판장님께서 살짝 흘려주는데 피고는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아주 뭐 좋은 이제 좀 팁을 다 얻어 가시는데 이제 원고는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원고가 그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팁을 준비를 못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판결로 이어집니다.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간혹가다가 청구 기각도 나오기도 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가 피고 소송을 하다가 이제 원고가 이제 변호사 없이 진행했던 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냥 청구 기각을 쉽게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법도리 관련해가지고 그쪽 대표님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쪽은 아예 소송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예 맞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워낙 큰 이제 뭐 그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제 뭐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무턱대고 다 받았다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도 많으시니까 증거가 정말 확실한 분들만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른 이제 그 다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증거를 같이 찾아드리는 그런 이제 변호사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변호사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분들도 봤을 때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이거는 청구 기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증거가 굉장히 없는 분도 많아요.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피고가 대응을 잘 안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고 소송을 그렇게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건데 네네. 이제 피고들도 변호사를 사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피고 변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아시는 분들 변호사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뭐 말로만 원고 소송한다 또 피해자들만 변호한다 하지만 네. 알고 봤더니 다 피고 소송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피고들 중에서도 변호사를 쓰는 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점은 원고가 직접 그 변호사 그러니까 위임을 해놓으면 원고가 직접 그 뭐라 그러냐 재판장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원고가 그 하루 뭐 연차를 내고 거기에 갔는데 또 갑자기 피고가 안 나와가지고 기일이 막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피고가 2번 안 나오면 그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거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막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재판장께 물어보세요. 이거 오늘 진술하시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진술을 해는 그게 무슨 말이지? 막 계속 골머리 썩으면은 뭐 재판장님 그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변호사 뭐 썩으세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루 연찬해갖고 재판장이 왔는데 원하는 것도 하나도 못 얻어가고 기일은 또 한 달 뒤로 또 변경되고 또 한 달 뒤에 또 왔는데 그땐 또 피고가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가 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급히 수임을 하여 그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한 기일만 좀 속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속행이 돼요. 그럼 또 그 다음 달에 또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뭐 이리저리 하여 저리 차여차 또 사정이 어떻게 해서 뭐 그러다 보면 또 한 달 미뤄지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계속 준비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소송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오히려 피고에게 더 도움을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94화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95화, 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이제 부부 관계가 이게 딱 한 번에 우르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편의 외도 또는 배우자의 외도, 아내의 외도가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상대방과의 또 이렇게 막 있고 막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남편으로부터 따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 그 상간접 소송을 할 수 있나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95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계리 변호사였습니다. 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